친구들 어서오고. 안녕, 석가남이야. 오늘은 내가 재산 1조 재벌 만나고 우울증 걸린 썰, 그리고 그 우울증과 열등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사실 오늘 내용은 타고난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 나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열정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 그래서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편이야. 왜냐고? 열정이 없으니까 별로 열심히 할 생각이 없거든. 그런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사업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야. 일단 재산 1조 재벌 형님 만날 썰부터 들려줄게. 당시 나는 대학 다니고 있었고 경제학과 전공 선택 과목에 듣고 있었는데 아무튼 엄청 대형 강의였음. 거기 강사 형님이 어떤 형님이냐면 외국계 컨설팅에서 연봉 20억을 받는 뭐 그런 형님이었어. 그런데 그 형님이 당연히 인맥 같은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재산 1조 재벌 형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해줬단 말이야. 그 형님이 여러분 대부분 이름 들어봤을 미래에셋 있지? 미래에셋을 창업한 창업자 박현주 성님이야. 자기 당대 자수성가에서 1조 재벌이 되어버린 미친 형님이라고. 지금도 미래에셋 엄청 유명하잖아. 아무튼 그런 형님인데 나는 이 형님이 그 당시 어떤 내용으로 강연했는지가 지금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 석가야, 네가 IQ 108짜리 빡통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빡통이어도 인상 깊은 부분 같은 건 단 하나라도 기억이 나기 마련이잖아. 그런데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충격을 받은 이유는 바로 박현주 성님의 열정 때문이었어. 그 형님이 강연을 하는데 눈빛, 태도, 제스처, 그냥 온몸 자체가 열정으로 가득한 그 사람 그 자체야. 거기서 뿜어나오는 그 매력과 열정 때문에 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강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지. 그런데 사실 보통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기 마련이잖아. 그런데 외려 나는 그 순간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왜냐고? 왜 와? 나는 그때도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 나는 저런 열정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야. 외려 훨씬 반대되는 사람이고, 항상 게으르고 놀고만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야. 그런 나도 꼴에 성공을 하고 싶었다 이거지. 그래서 나도 사업을 하고 싶은 뭐 그런 사업 지망생 호소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재벌이 되어버린 남자가 저렇게 열정이 넘치잖아. 그런데 나는 그런 열정이 없어.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런 박현주 같은 심한 열정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난 열정이 없어. 그럼 내가 당연히 지겠지. 그럼 나는 망한다.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나는 강연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고 비참해지면서 강연을 듣는 즉시 즉석으로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야. 그날 내가 저녁도 못 먹고 배고픈 줄도 몰랐던 기억이 생생해. 잠도 2시간밖에 못 잤어. 당연히 날밤을 꼬박 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멘탈이면 좋았겠지만 피곤하니까 잠이 오긴 오더라고. 그래서 2시간은 잤어. 아무튼 이렇게 몇 달간 나는 큰 우울증에 시달렸어. 아, 나 안 될 거야 라는 비관주의에 빠져 살았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몇 달 후에 이 열등감과 우울증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가 있었어. 부끄럽게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한 건 아니고 내 친구의 형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야. 친구의 형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나는 그 형을 실제 몇 번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그냥 형이라고 표현을 할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 형도 열정이 엄청난 친구였어. 그러니까 작은 박현주 같은 인물이었다고. 그리고 그 형은 얼굴도 잘생기고 영화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음. 그 형의 롤모델이 최민식 형님이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최민식 형님이 연극배우로 하다가 영화계로 입문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형도 존경하는 선배를 따라서 20대 초반부터 연극 일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시점에는 30 초반이었음 그 형이. 내가 그 형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말로는 진짜 잘했다고 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자고. 본인도 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니까 그 분야로 뛰어든 거겠지. 아무튼 그렇게 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사업에 대한 박현주 열정 못지않은 그런 형이었단 말이야. 실제 내가 그 형을 만나서 얘기해봤을 때도 연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말눈광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다 이거지. 그 생기가 넘치는 느낌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느꼈던 적도 있어. 그런데 그 형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연극을 하는 게 현타가 온다는 거야. 왜 그런 거 하니까 거의 10년간 정말 열정을 바쳐서 열심히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는 거지.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열정이 넘친 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를 깨달은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형이 연기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반포기 상태가 돼서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싶어 했거든. 그런데 그 형은 다른 건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로 앞으로 성공할 것 같지 않아서 그만두긴 해야 하는데 다른 건 너무 재밌대가리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이 형은 연기에 대한 열정은 10점 만점에 10점이야. 그런데 다른 일에 대한 열정을 한 5점 정도라고 칠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기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려면 열정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이 형은 하기 싫은 일을 절대 못하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더라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 열정 없이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구나 느꼈어. 이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야. 잘 들어봐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나 성향도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열정은 없어.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게으르긴 하지만 대신에 하나의 일을 하게 되면 아, 원래 인생 이렇지, 원래 일하는 게 재밌을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싫어하는 일도 어느 정도 참고 해낸단 말이야. 왜냐고? 어차피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도 비슷하게 재밌대가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뭘 해도 난 비슷하게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외려 이게 더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결국 열정 있는 친구는 그 열정 있는 분야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인생살이 자체가 너무 힘겨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박현주 성님처럼 성공까지 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성공을 못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얘는 그 일을 죽어도 못 견디게 돼. 왜냐면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꺾으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건 비유하자면 내가 정말로 너무나 사랑한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얘가 내 마음을 안 받아줘서 평생 내가 얘를 짝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병을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야. 그런데 남들은 내 눈에 안 차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막 조언을 해. 더더욱 내 짝사랑이 안타깝고 나는 돌아버리겠는 거지. 차라리 좀 덤덤하게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외려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지. 기대치가 낮으니까. 웬만한 사람과 결혼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살게 될 테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을 봐도 이혼을 잘 안 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사업을 했을 때도 이 말이 맞다는 걸 느끼게 됐어. 아까 말했지만 난 사업에 대해 큰 열정이 없는데 사업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해야 되는 거 천국이야. 아니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님들은 사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대단한 가치를 전달하는 뭐 그런 멋있는 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게 맞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해내고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초창기에 대표가 자질구레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애초에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할 뿐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대표는 그런 걸 직원한테 기대해서도 안 돼. 왜냐면 내 회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소한 문제가 하나만 생겨도 대표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기 마련이거든.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모름. 나라고 뭐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하나하나 다 알겠냐. 그런데 나는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인터넷 검색해가면서 야 나도 모르는데 검색해서 찾아볼게 하면서 찾아봐서 내가 스스로 다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질구레한 일들, 작은 오류들 이런 걸 고치는 일은 사실 사람들이 재밌어하거나 열정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지.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한 일이란 말이야. 그냥 노가다임. 실제로 아마존 창업자 빡빡이 베조스 성님도 처음에 아마존에서 책을 팔 때 그 책 소포 우편을 택배 포장하느라고 10시간씩 택배 포장한 적도 있어. 프린스턴 출신 개천재도 하루 10시간씩 택배 포장만 했다고. 그런데 택배 포장 10시간 하는 일이 재밌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형님도 그냥 참고 한 거야.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 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 분야에 대한 열정이 강하면 아까 말한 연극배우 성님처럼 그 일 외에 다른 일을 하기도 싫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형 이야기를 듣고 내 성격이라고 해서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구나. 열정이 없는 성격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같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야. 엄청 열정 넘치고 눈빛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처럼 의욕 없고 썩은 동태 눈깔로 살아가겠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땐 그런 친구들도 묵묵히 성실히 노력하고 싫어하는 일도 하고 뭐 이런 습관을 기르고 인내력을 기르다 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